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글을 한 해 발견해서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들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쭉 꿰뚫어 본 글인데, 아, 네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본다는 게 뭘까? 이런 데서 시작해서 물리 개념들을 하나씩 엮어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글 저도 봤는데 상당히 도발적인 전제에서 시작하죠. 모든 자연현상의 관측이 결국에는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다.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부터 운동, 힘, 에너지, 운동량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딱딱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주장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관측이 입자의 위치 파악이다. 예를 드신 게 무지개인데 그것도 결국 물방울 입자, 또 빛 입자 이런 것들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온도 같은 우리가 보통 위치 정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감각 정보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나 아니면 측정 장비 안에 있는 입자들의 어떤 위치 변화 혹은 배열 상태 이런 걸 통해서 뇌가 해석하는 정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아요. 아, 모든 현상의 근원을 그냥 입자의 공간적 배치 이걸로 딱 환원시키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요소로요. 그래서 입자의 위치는 가만히 있거나 위치 유지 아니면 변하거나 운동 딱 이 두 가지 상태만 있다고 보는 거죠.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보려는 틀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 위치가 변하는 운동,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성하고 힘, 이 두 가지 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네. 관성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네, 그렇죠. 정지한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건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고. 맞아요. 갈릴레이나 뉴턴 이후로 이제 물리학의 완전 기초가 된 원리잖아요. 이게 운동의 어떤 기본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상태를 바꾸는 특별한 성질이 바로 힘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네, 힘이 작용해야만 입자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렇죠. 이 힘이라는 게 근데 입자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운동이 훨씬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저자도 지적했지만 힘은 뭐랄까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위치마다 다르니까요. 다루기가 좀 까다롭죠. 네, 그래서 이 글 쓴 분이 제안하는 게 이 변화무쌍한 힘 자체를 막 파고들기보다는 힘이 누적된 효과, 그러니까 그 총량에 주목하자 이런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힘이 일정 거리 동안 작용한 그 총효과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한 총효과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중요한 개념들 일하고 에너지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이 딱 등장하는 거죠. 네네. 힘이 작용한 효과를 이동거리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더한 총량 그게 바로 일이고요. 이게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랑 직접 연결되는 거죠. 에너지는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힘을 거리나 시간에 대해서 누적된 효과 보니까 에너지와 운동량 개념이 바로 연결되는군요. 이게 논리적으로 되게 깔끔한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 효과를 다 더하면 충격량이 되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에너지랑 운동량이 어떤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그 총량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요. 이 보존 법칙들이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현상 분석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중요한 보존 법칙이 어쩌면 그냥 그 근본적인 성질인 관성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요. 보통은 대칭성 원리랑 연결해서 배우는데 관성이랑 직접 연결하려는 건 좀 독특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표준 물리학의 설명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시도니까요. 현상의 근원을 최대한 단순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력에 대한 관점도 잠깐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력을 직접 느끼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요. 네. 저도 그 부분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제 몸무게를 느끼는 게 사실은 지구가 저를 당기는 중력 그 자체가 아니라 네, 의자 표면이 제 엉덩이 입자들을 위로 밀어 올리는 그 힘. 그니까 전자기력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듯해요. 바로 그거죠. 그 전자기력 때문에 우리 몸 내부 입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변형되고
우리 감각기관이 이 위치 변화를 감지해서 무게나 압력으로 느낀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아하. 반면에 이제 자유낙하할 때는 이런 떠받치는 힘이 없으니까 중력의 효과, 가속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도 다 입자 위치 변화의 감지라는 처음에 그 틀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일관성 있는 설명 방식인 거죠. 와, 오늘 살펴본 글은 정말 관측이라는 행위에서 시작해서 입자의 위치, 운동, 관성, 힘, 그리고 에너지와 운동량까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독특한 프레임을 쭉 제시했네요. 네, 그렇죠.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을 입자의 위치라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요소 하나로 환원시키려는 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물리학의 핵심 개념들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따라가 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물리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현상을 이렇게 입자의 위치라는 툴로 설명하려는 관점. 혹시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근본적인 다른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 같은 데서 나오는 불확정성이라든지 얼큰 같은 현상들. 이런 것들은 과연 단순한 위치, 개념만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